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호흡기 질환 간호의 마지막 영상을 올릴 거예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비공식적인 루트로 이메일로 연락이 왔어요. 첫 이메일이라 굉장히 감격스럽고요.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제가 워낙 악필이어서 글자를 적을 때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워낙 제가 악필이라 장담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 신경 써서 글씨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첫 질환은 폐부종인데요. 폐부종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체액이 폐정맥 및 모세혈관 내에서 폐의 간질 조직과 폐포로 빠져나가 축적되어 발생. 어렵게 적혀 있지만 결국은 몸에 있는 액체가 폐 밖에 간질 조직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간질 조직은 쉽게 이야기하면 세포 사이에 있는 곳으로 빠져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서 물이 차 있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폐부종을 또 다른 말로 폐수종이라고도 합니다.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폐에 물이 찬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쪽을 정상폐라고 생각하시고 이쪽을 폐부종이 있는 폐라고 생각하시면 정상폐포에는 이렇게 물이 차 있지 않아요. 그런데 폐수종 혹은 폐부종에는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게 보이시죠? 찰랑찰랑. 이렇게 물이 차게 만드는 원인은 뭐냐? 크게 시민성과 비시민성으로 나누는데 심장에 기인했다는 거죠. 심장 문제로 벌어진 폐부종. 심장 문제의 대표적인 예는 심부전이에요. 심부전에 의해서 폐정맥 정수압이 상승해서 발생한다. 정수압을 쉽게 설명드리면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압력을 정수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에 혈액이 정체되어서 혈액량이 계속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혈관 안에 압력이 증가하겠죠? 이 압력이 증가하는 걸 정수압이 상승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전이란 말은 나중에도 많이 등장할 텐데 기능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부전이란 말은 심장 기능을 못하는 질환인 거예요. 너무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나중에 우심부전과 좌심부전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이런 걸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설명을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폐정수압을 상승시키는 심부전은 좌심부전이에요.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 테니까 여기선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정맥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정수압이 올라가면 물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폐 간질 조직에 물이 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시민성은 심장에 기인하지 않은 폐부종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에요. 이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에서는 폐모세혈관 투과성이 올라가요. 투과성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모세혈관에 있던 액체가 밖으로 잘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 폐모세혈관에 있는 물질이 밖으로 잘 빠져나가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폐부종이 되는 거죠. 그 외에 심부전의 경우에는 물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혈관 내에 대량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정수압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물이 어떻게 돼요?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역시나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다량의 수혈 역시 혈액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정수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수압을 상승시키면 혈관 밖으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증상으로는 당연히 물이 차 있기 때문에 호흡이 곤란해요. 그리고 물이 많이 차 있어서 기침을 하게 되는데 분홍빛에 거품 섞인 객담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원인은 정수압이 상승해서나 폐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하게 되면 혈액도 조금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어디로? 혈관 밖으로. 그래서 살짝 이런 분홍빛이 비칠 수 있는 거예요. 객담에. 당연히 저산소증이 있을 테니까 청색증, 호흡하기 힘드니까 앉아서 호흡하게 되고 불안하겠죠. 수포음이라는 건 여러분 시험에 가끔 나올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물이 차 있는 폐에서는 청진을 해보면 약간 눈 감는 소리처럼 뽀드득 뽀드득 이런 소리가 나요. 그것을 수포음 혹은 나음이라고 합니다. 폐부종의 치료와 간호를 살펴보면 호흡을 돕기 위해서 산소요법을 적용할 수 있고요. 중증으로 산소 포화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인공호흡기 적용을 좀 고려해 볼 필요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민성의 경우에는 심장으로 유입되는
혈액의 양과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뇨제를 투여하면 돼요. 아까 시민성의 경우는 정수압이 상승해서 생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수압을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뇨제로 물을 빼주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는 이 전부와 후부와 이런 단어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신부전을 이해하시려면 이런 단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신부전에 대해서 한번 다루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비시민성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그래서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등 유발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외에는 폐부종에 대한 보존적 치료 예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호전되도록 처치를 해주면서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를 보통 보존적 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산소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되면 혼돈이나 진압력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엔 빠르게 의사에게 보고해라. 이게 폐부종의 간호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폐부종이 그렇게 잘 나오는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스포음이나 기자호흡 이런 거 간단하게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런 단어 정도는 알고 계시고 폐부종이면 폐에 물이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흡이 잘 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간략하게라도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늑막염입니다. 늑막염은 늑막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건성 늑막염과 습성 늑막염으로 나눠요. 먼저 건성 늑막염의 원인과 증상을 살펴보면 늑막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 네, 흔히 폐렴이나 상기도 감염, 폐결핵, 암, 흉곽 수술 후에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원인들이 다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늑막염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보면 숨쉬는 동안 염증이 생긴 두 늑막의 마찰로 가슴막 통증이 발생해요.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늑막이 또 다른 말로 가슴막, 흉막이라고도 불려요. 여러분 시험에 다 혼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흉막, 가슴막, 늑막염 다 같은 단어라는 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막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다 보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흉통이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심호흡, 기침을 할 때죠. 굉장히 날카로운 통증이 발생한다는 거. 시험에 나왔던 적은 있지만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 통증으로 인해서 호흡이 얕아지고 염증이기 때문에 열이 나요. 고열, 무기력, 쇠약, 힘이 없을 수 있겠죠. 숨을 잘 못 쉬니까요. 그러면 습성 늑막염의 원인과 증상을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감염이나 외상, 종양 등에 의해서 늑막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발생. 똑같은 늑막염인데 건성은 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습성은 물이 있다는 뜻이겠죠? 네, 삼출액이 있는 거예요. 삼출액이 생겨서 물이 고이면 습성 늑막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씨를 신경 쓰면서 쓰다 보니까 좀 느려지네요. 이제 이걸 보시면 늑막에 분포되어 있는 모세혈관 내 압력 증가, 모세혈관의 삼투압 감소, 흉막 내 염증 등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 내의 압력 증가는 앞전에 배웠던 정수압이랑 같은 맥락이고요. 삼투압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해부학 서론. 그래서 해부학 서론 두 번째 영상에 삼투압에 대한 설명이 좀 해드렸어요. 여기서 또 삼투압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삼투압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삼투압이 감소하면 수분이 모세혈관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같은 원인으로 물이 생겨나겠죠.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염증이니까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겠죠. 호흡 시 통증이 있고 열이 나고 허약감, 호흡곤란, 얕고 빠른 호흡 등 다 나타날 수 있어요. 크게 차이 나는 건 물이 있냐 없냐예요.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치료와 간호가 달라지겠죠. 발생 원인에 따라서 항생제, 항결핵제를 투여할 수 있는데 항생제는 균에 투여하는 거고요. 항결핵제는 결핵균에 투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 두 개의 차이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결핵에 기인해서 늑막염이 생기면 항결핵제를 먹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시험엔 항생제를 준다가 오답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항생제, 항결핵제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병변 부위 쪽 가슴을 지지하고 왜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호흡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지하고 기침하거나 호흡을 하라는 거고요.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진통제를 투여할 수 있고 호흡하기 편하게 좌위, 반좌위 자세 취해주도록 하고 습성 늑막염의 경우에는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출액을 제거해줘야 돼요. 이 삼출액을 제거해주려면 흉관을 삽입해야 되겠죠. 흉관 간호는 여러분 아마 기본간호학에 나왔을 거예요. 기본간호학 제가 아직 영상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추후에 준비할 거고요. 공부하실 분들은 기본간호학을 찾아보시면 흉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화제를 주입해서 물이 빠져나오는 것을 굳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도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늑막염은 두 개의 차이를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제, 항결핵제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